엘사를 좋아하지만 L을 사면 좋다. 아, D 알아요? D? 다이소라고. 형님 집 좋네요. 이사했어요? 야, 신혼집 아이가 이모야. 한번 들어봐라. 좋지?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니, 뭘 뒤에 소파도 있고, 야. 이제 막 전구도 사야지. 이제 있고. 막 사야지. 아무것도 아이. 없잖아. 지금 더워. 에어컨도 없고. 야, 에어컨 저 돌아가고 있다. 소리 안 어디? 들려? 저게 에어컨이에요? 그래, 에어컨이지. 아, 이제 너무 더워서 아직 트는데 잘 몰랐어요. 무슨 소리야? 이거 전에 자취방 쓰던 거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아, 아니지. 신혼집은 항상 좋은 가전제품으로 채우지. 새 마음가짐으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일단은 새로운 새 사람? 새로운 세 사람으로 S 쪽 걸로 쫙 맞춰봤지. S 별로 안 좋은데? S 왜 안 좋은데? L이 저는 L밖에 안 써가지고. 이유가 있나? 왜? 이게 또 그 L이 실제로 내세우는 그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Life is good. 그게 그 Life is good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우리의 삶을 좋게 만들어준다 그렇지. 라는 의미로 그걸 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삶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가전제품들이 되게 사람을 생각하고 만들더라고요. 아니 S도 사람을 하고 만드는데 뭐 다른 게 있나? 근데 그게 그 딱 가전제품을 사러 들어가면 클릭하러 들어가는 순간 L 뜨고 S가 떠요. 왜냐면 L이 훨씬 후기가 많다. 그건 사람들의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가전제품을 잘 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S는 이미 원탑이기 때문에 너희가 뭐 후기를 남기든 말든 우리는 이미 원탑이야. 약간 이 스탠스인. 그래서 L을 사는 게. 진짜로 혹시 오늘 방문 판매하려고 뭐 들고 왔나? 혹시 이거 여기 혹시 PPL 되는 거예요? 뭐 안에 있어? 볼까? 뭐 있는지? 네. 이거 뭐 파는 거 그런 거야? 이걸 보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저희 집에 L이 많긴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들이 있으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그래야. 그거 좀 오랜만이다 그래. 아무튼. 소외대 왔는데 아니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노? 저 요즘 저 자취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자취하는데 저희 자취방에는 이것보다 되게 더 조그만 에어컨이에요. 근데 에어컨이 그래도 방이 조그마다 보니까 되게 잘 돌아가고, 사실 이 자취방이라는 게 좀 그래요. 별거 없더라도 방이 조그마니까 냉장고도 조금 해도 되고 에어컨도 조금 해도 되고 그치. 다 조금 해도 되고, 사실 기능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침에 세탁기 한번 딱 돌리고 나서 전체 퇴근할 때 와서 보면은 다 되어 있고, 딱 그 정도만. 뭐 탈취가 된다더니 뭐 냄새를 빨리 없애준다더니 그런 좋은 기능 좋은데, 저는 이제 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좋은 기능까지 살 만한 돈이 없어요. 그렇지. 대학원생이 돈이 어딨노? 근데 나 좀 대학원생이 돈이 어딨노? 너무 슬픕니다. 이거는 비하 발언이네. 사과하세요. 이거, 사과해. 대학원생은 사과해요. 이거. 전국의 대학원생들에게 사과드립니다. 네, 이거 사과해요, 돈이 이거.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여기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사실 일부 맞죠. 근데 성현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네. 그 R은 왜 없는 걸 쓰고 있는 거지? 물어봐도 돼? 오늘 이제 왜 안경 R 없는 거 왜 쓰고 다니는? 오늘 뭔가 잘 보이고 싶어서. 잘 보이고 그러니까 싶어서. 렌즈가 있으면은 약간 렌즈 때문에 뭔가 반사되는 것도 그러니까 빛 반사 없어지고 번짐 없어지고. 왜 갑자기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뭐 혹시 이거 제가 있어? 좋아하는 형들이니까. 우리한테? 좋아하는 형들이랑 잘 오랜만에 보여주고. 놀러 왔다고 해서. 그렇죠. 또 뭐 절대로 무슨 방송 나간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렇지. 뭐 좋아하는 형들이라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오늘 온다고 해서 갈아 만든 배를 준비했어. 이거 한잔 하면서 우리 얘기할까? 그래. 이것도 외국에서 인기 많잖아요. 근데 진짜 많다더라 이거. 네. 외국에서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뭐라 부르지?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 배? 뭐죠? IDH. IDH가 뭔데? 이게 딱 써진 게 이게 IDH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대문자 I. 이게 숙취 해소 음료로 지금 되게 인기 많아요. 그 IDH. IDH. 그럼 일단 우리 네. 숙취 해소제를 한 잔 마시면서. 술은 안 마시지만 숙취 그렇지. 해소제라도. 한잔 받으세요. 또. 좋습니다. 야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진짜. 근데 이거 농담이 흔들어서 따라줘야 되는데. 아니고. 그래? 그러면 일단 한 잔 먹고 네. 두 번째 잔은 이제 그렇죠. 밑에가 색깔이 진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먹자. 네. 근데 진짜 이렇게 세 명이서 보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네. 그지? 왜 바꿔주는데? 내 거 안 주고. 좋은 거 받으려고. 좋은 거 먹으려고. 진짜 안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잔 받아라. 봐봐, 색깔이 다르잖아요. 나는 퓨어하게 먹게. 봐봐, 이 속에도 과학이 숨어 있다고. 뭐 있는데 안에? 이게 봐봐, 이게 지금 무거우니까 지금 이게 밑으로 가라앉잖아요. 야. 끌어올려줘야 된다고. 이거 이렇게. 진짜 밀도 차가 있으니까. 밀도가 하나도 없는 순수 물인데. 한잔 하자. 여기엔 그럴 수도 있어. 얘는 밀도 있는 거예요. 시원하다. 한 잔 더 먹어야겠다. 더 먹고 하자. 흔들어서 돼, 흔들어서. 아이, 한잔 주이소. 이게 또 한 번 흔들어 놓으면은 다시 또 평형 상태로 가기까지 또 오래 걸려가지고 괜찮아요.
진짜 이렇게 과학을 얘기한다고? 아 그럼 너무 이게 과학은 우리 몸에 우리 일상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과학이라니까 이게. 근데 진짜 근데 나도 이번에 막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과학 활동 계속 하고 있잖아 하는데 진짜 과학이 많이 숨어 있긴 하더라. 진짜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 잘못됐어요. 왜? 과학이 숨어 있지 않아. 과학은 드러나 있는데 과학을 내가 쳐다보지 않는 거였어. 맞아. 우리가 이게 보지 못한 거네. 그치. 숨어 있지 않아. 다 보여요. 언제나 사실.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관심을 안 기울인 거지. 그건 형이 잘못한 거예요. 아 내가 잘못까지 했어? 그건 형이 잘못했어. 과학한테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어요. 사과해야지. 아 사과드립니다. 응. 빠른 사과. 근데 어쨌건 근데 신혼집에도 내가 이제 가전제품이 쫙 들여놨을까 이가. 근데 진짜 기술이 신기하긴 하더라. 나는 우리 가전집에 그거 들어놨거든. 그 에어드레서라고 알아? 에어드레스 아, 알죠. 네네네네. 그 스타일러 뭐 에어드레서 이런 게 있는데 좀 돈 많이 쓰셨나 봐요. 아뭐좀 거기까지 또 가려면 또 그쪽 스텝이- 가려면 아뭐 아, 네. 뭐 그까지는 내가 뭐 네, 그래서 네.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에어드레서 딱 썼는데 막 빨리 입고 나가야 되는데 안 말랐을 때 근데 싹 수분 쫙 말려주면서 옷이 빳빳하게 펴지니까 아침마다 나갈 때마다 자신감이 딱 드는 거야. 옷을 딱 입었을 때. 그러면서 와 예전에 절대 이거 하지도 못했던 건데 그게 너무 신기하대. 맞아. 이게 수분이 있으면 수분이 있을수록 조금 더 주름이 그대로 남아 있고. 맞아. 그래서 주름 펴주기 위해서 그 수분을 다 증발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다리미도 다 그런 건데 다리미도 사실 스팀을 통해서 안에 있던 것들을 다 빼내주는 거 그게 목적이거든요. 아 그래? 아, 진짜? 네. 아 물이 물 그러니까 우리 잘 옷에 있는 것도? 것 자체를 빼내주고 싶은 게 그게 목적인 거예요. 스팀이. 그렇죠. 그런 스팀을 통해서 뜨거운 김 걔는 이제 기트로 보내는 거고 원래 있던 것들을 보내고 싶어서 뜨거운 공기들. 사실 그래서 에어드라기래. 그 헤어드라기로 해도 일부 되긴 해요. 그럼 원래 그거네. 네가 말한 것처럼 물이 수분이 있으면 쭈글쭈글해지는 건데 일부러 쭈글쭈글해졌다가 열을 날리면서 쫙 펴지는 거를 그래서 약간 그 막 우리 목욕탕에 가면은 이 끝에가 쪼글쪼글하잖아요. 조글조글하잖아. 그런 거 다 증발시켜가지고 그 조글조글한 것들 없애버리는 거 비슷한 거예요. 오. 약간 느낌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 완전 신기하다 이거는. 내가 처음 알았어. 이런 것도 과학이 숨어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안 보지 봤던 않았다. 것뿐이지. 우리가 보지 않았다. 우리 손끝에 대놓고 있었는데 내가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네. 거기 좀 헤어스타일을 가져주세요. 주시다. 네,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는 관심 많이 갖고 있어요. 아 진짜요? 아, 그럼요, 무슨 그럼요. 어디 또 관심이 있어요? 저도 최근에 이제 가전을 샀는데 혹시 어떤 가전? 제가 최근에 산 가전 중에 가장 재밌게 갖고 놀고 있는 게 로봇 청소기입니다. 혹시 그것도 엘사 그럼요. 아. 엘사. 지금도 제가 저 핸드폰으로 작동을 시킬 수 있어요. 지금 뭐 연기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제가 딱 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얘가 바로 작동을 시작합니다. 왜냐? 걔는 집에 있는 와이파이랑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작동을 시키면 제가 들어가기 전에 애가 다 청소를 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그 로봇 청소기들을 제가 잘 갖고 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가 되게 똑똑한 게 우리 집이 어떻게 생겨져 있는지 지도를 되게 정확하게 그려줘요. 걔가 지도를 그린다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을 어떻게 생겼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막 네모 몇 개를 그리겠죠? 근데 네모 크기가 다 제각각일 수 있는데 로봇 청소기는 돌아다니면서 그 집을 이렇게 다 도면을 만들어줘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 너 오늘은 안방만 청소해, 오늘은 뭐 거실만 청소해, 막 이런 기능까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요즘 로봇 청소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이제 왔을 때 얘가 청소했나라고 이렇게 검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걔가 오늘 청소한 길을 한 50분 정도 청소를 하는데 딱 눌러보면 애가 어디로 어떻게 다녀가지고 청소를 했는지가 다 기록에 남아요. 그럼 얘가 어디에 좀 안 했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네. 조그만 그쪽 청소해놓으면 네, 되겠네. 네. 그런 데는 못 들어갔네? 그럼 거기 가서 청소기 밀어야지 하고 이제 핸드 청소기를 이제 밀어주면 오늘 청소 끝나는 거죠. 근데 진짜 나도 지금 우리가 이제 나도 맨날 맞벌이처럼 하다 보니까 집이 없잖아. 그래서 지금 로봇 청소기 계속 보고 있거든. 근데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 근데 그 비싼 거에는 이유가 있어. 또 이유가 있어? 센서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센서가 있냐면 얘가 로봇 청소기다 하면 가다가 딱 여기를 가다가 낭떠러지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가면 떨어지면 안 될 거잖아요. 그럼 얘가 가다가 여기 높이가 몇 센치 이상이 되면 낭떠러지 센서가 이제 작동을 해요. 그게 또 적외선 이런 걸로 하는 건가? 네, 결국 그 말은 애가 쏴서 돌아오는데 시간을 측정하고 그 시간이 일정 시간보다 길어지면 애가 여긴 낭떠러지가 있네, 가면 안 되겠다 하고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벽이 있어, 그러면 내가 벽에 가면 부딪히면 안 되겠지 하고 또 가다가 멈추고 그리고 방향을 딱 바꾸고 이렇게 가고 이런 센서들이 다 달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비쌀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비싼 걸 사면 제값을 한다. 그치.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L을 사면 좋다. 약간 좀 신봉자. 그쵸. 약간 왜냐면 신봉자? 이게 또 그리고 그 제품을 통일해서 사면 한 앱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맞아, 그건 여긴 또 좋더라. 여긴 또 S니까. 우리는 또 S지. S에서 나오는 걸 사시면 뭐 얼마나 좋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훌륭하다. 그 D 알아요? D? 다이소라고. 다이소도 사물이 거기도 되네. 있어요. 다이소도 있어요? 거기서도 있어요. 저는 이제 자취하다 보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찾고 있는데 그 D 다이소에서도 팔아요. D사. 근데 걔네들은 D사 경쟁력 있는데. 야, 지금 굉장히 S가 많죠. 우리 집에도 D사 많은데. 아 그래요? 나도 많아 지금. 가다가 앞에 먼지가 있으면 먼지를 이제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먼지를 이제 가다가 장애물이네 하고서 인식하고서 돌아가요. 이게 청소기 맞지? 그니까 이게 그거 무슨 뭐 약간 장난감 아니야 이렇게 피해.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머리카락을 비켜서 머리카락 잘 있어 하면서 간단 말이죠. 그럼 이게 걔네들은 이게 비싼 이유가 그거예요. D사는 가격이 저렴한데 청소가 안 해. 청소가 안 해줘. 청소기인데 청소가 안 해. 청소기 흉내내는 장난감이네 이렇게. 로봇키. 야, 야, 이거는 근데 보고 있을 만 하겠네. 그렇지. 청소하고 있으면 머리카락 하나 딱 떨어뜨리고 애가 빠르나 보자 하면 안 빠르겠네. 몇 개쯤 이제 하나 정도 빨아들이네, 2개 빨아들이네, 10개는 못한 것 같은데 하면서 보는 거죠. 로봇 이제 괄호 청소기. 이거 바로 청소기. 진짜 하다가 뭐 혼자 열받아가지고 하다가 에이씨 내가 닦고 말지 이러겠다 하다가 보면은. 이래서 생각보다 센서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치, 센서만큼 값이 이제 또 매겨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앞으로 로봇 청소기가 더 비싸질 수도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센서 중에 라이다라는 센서가 있어요. 나 들어봤어 그거. 네, 그 라이다라는 센서는 이제 360도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지금 로봇 청소기에 있는 센서는 그런 센서 말고는 사실 카메라 센서를 써요. 그래서 사진, 우리 눈처럼 두 개 사진을 이렇게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게 사진을 찍고 그 시차를 이용해서 거리를 재는 방식을 쓰는데, 근데 그거는 어두운 곳에서는 사실 작동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중에도 이런 방식을 쓰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고 라이다를 쓰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는데, 이제 이게 로봇 청소기에도 들어오게 되면 이제 로봇 청소기는 어디든 어느 시간이든 자유롭게 정말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 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근데 그래도 어차피 모소리는 안 되겠지. 구석 박힌 데 있잖아. 아니요, 그게 또 또 모르는 소리 또 하나. 엘사에 있는 기능 중에 뭐 이 조만간 뭐 혹시 그쪽으로 이직하는 건 아니지? 꼼꼼 청소 기능이 있거든요. 꼼꼼 청소기. 그게 꼼꼼 청소 기능을 쓰면 벽에 가서 순간 흡입력을 최대로 올려요. 아 진짜 꼼꼼하다. 그리고 왜냐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쪽으로 먼지가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지. 가서 이렇게 확 빨아들인 다음에 또 딴 데로 이렇게 시크하게 가는 거죠. 그럼 모아서 청소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얘가. 아니 약간 우리가 걷다 보면, 집에 가서 자세히 보면 머리카락이 여기 가운데 없고 다 벽에 아, 올려 그쵸, 있어요. 맞아. 사이드 집에 부분에 있잖아. 집에 또 나도 집에 항상 헤어가 이제 많이 떨어지는 있거든. 편이잖아요, 그렇지. 뭐 그렇다고 탈모는 아니야. 근데 그게 다 사이드로 가는데 그걸 이제 빨아주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엘사가 그런 기능이 있다. S사는 없나? 그건 제가 관심이 없어. 관심 없어서? 네, 아, 그쪽은 그래? 뭐 네. 한번 사보시고 되는지 네. 한번 체크해 그러니까 보시는 걸로. 한번. 다음에 또 이야기해 주시면 아, 제가 네.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네. 근데 나는 지금 최근에 그 중국 거 좀 보고 있거든. 좀 싸더라고, 저렴해서. 그나마. 거기도 S사네요. 그렇지. 이름은 S사지. 그렇지, S. 어쩔 수 없이 난 S를 쓰지. 그렇지. 그래. 어쨌든 근데 진짜 야, 오랜만에 하다 그래도 오랜만에 우리 집 놀러 왔는데. 근데 너도 이제 결혼한다며. 결혼한다며. 왜 한숨을 쉬세요? 왜 한숨을- 좋은 일인데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그래. 박수 한번 칠까 그래. 축하한다 야. 그렇죠. 좋은 일이죠. 좋은 일 맞지? 에? 좋은 일 맞지? 그럼요. 좋은 일이죠. 어. 근데 그 결혼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지금 로봇 청소기도 샀지만 생각보다 이 가전제품들을 막 사고 집에 뭔가를 드리고 하는데 생각보다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사야 될 게 많고, 그리고 골라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이제 특히나 문제는 저희 집이 5층이에요. 엘리베이터 없어. 아이고. 근데 이제 5층이니까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 너무 무거워 가지고 가기. 정수기 아직 안 달아? 그래서 이제 정수기를 달았죠. 아하. 근데 그 두 번째 문제는 아직 해결을 못했어. 뭔데? 음스. 맞아. 음수 요새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그 무슨 분해하는 거? 그쵸 있어. 근데 그걸 제가 알아봤는데 그 음스를 분해해 주는 게 사실 환경에 좀 오염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면 맞아요. 이게 분해를 해가지고 막
방류를 하면 이게 결국 그 물속 그 미세 물질을 뭐 유기 물질 늘린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분해하는 음식물 쓰레기 분해기는 그 정말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요. 갈아서 거의 물에 녹을 수 있는 그런 설탕만큼 크기, 소금만한 크기로. 입자를 가르게 이렇게 그쵸. 하는구나. 완전 고르게 하면은 걔네들이 이제 갈아 만든 배처럼 갈아 만든 쓰레기 되는 거예요. 아씨 갑자기 먹기 싫은데. 아, 좀 그런가? 근데 이제 한잔 할까? 아 잘 먹고 있었는데. 우선 다 마시고 알았어요. 다 마시고. 근데 우리 갈아 만든 배 그냥 이제 그 설거지 통에다가 버려도 이제 벌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한테 더 많은 배들, 더 많은 음식물 쓰레기들 넣고 버리면은 이제 그게 문제 되는 거죠. 포화 상태가 됐고. 그쵸. 포화 상태가 됐을 때. 그래서 오염이 되는 것도 한 가지 문제인데 두 번째 문제로는 막혀요. 어디가 막혀? 그 하수관이 아직 그 한국에 있는 하수관은 이게 막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미국에 있는 시스템들은 그게 안 막히고 다 내려갈 수 있는 거름망이나 굵은 것들이니까 뭔가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시스템들은 이게 막히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버리다 보면은 그 뭐 아파트 사신다 하면은 거기 1층에서 막혔던 게 이제 18층까지 다 막히고. 우와.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생각해도. 그냥 이걸 그대로 버리면 안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달라요. 두 번째 좀 친환경 덕인데 두 번째는 그 통에다가 흙을 담고 그리고 또 미생물을 담아요. 그래서 미생물한테 우리 밥 주듯이 그 음식물 쓰레기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서 열심히 그 분해를 다 시켜버려요. 그럼 걔네들이 다시 흙처럼 되는 거죠. 아, 그 약간 우리 비료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 그럼 흙 냄새 안 자체를 나요? 아, 그래서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게 그 뭐 일반 화단 같은 데다가 버리면은 냄새 나잖아요. 그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뚜껑으로 다 닫고 필터도 되게 좋은 숯 필터나 여러 가지 이중 필터, 필터들을 필터. 담아. 역시 배우신 지성인 분들이라 그치. 셰프 아, 발음 네. 제대로 하시네요. 필터. 그렇습니다. 그 필터가. 네, 냄새 필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되게 굉장히 차단을 많이 해주고 사실 그 음식물 쓰레기 분해기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게 안에 있는 미생물도 미생물이지만 그 냄새를 차단시키는 거 거기에 굉장한 많은 기술을 쏟아붓고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미생물이 그 음수를 버려가지고 이렇게 먹었어. 그러면 얘네들 미생물도 막 증식해요 그 안에서? 아, 네,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넣고 미생물을 다 이제 일회용 아니냐? 절대 아니고 미생물이 그 먹고 나서 또 분열을 해요. 그러면은 원래 하나였던 미생물이 그 두 요거- 개가 되고 약간- 요거트 같은 거네 요거트. 약간 비슷한 그거 느낌이에요. 요거트에 우유 넣으면 그치 늘어나는 거. 어. 약간 유산균 그런 느낌? 어. 그런 느낌으로다가 계속 증식을 하니까 밥 주면서 이렇게 키우는 그런 느낌인 거죠. 미생물을 키운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네네. 궁금한 게 그러면 걔들이 계속 늘어나잖아. 그러면 무한정 늘어나진 않을 것 같거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그만 자라는 그런 그 상태가 있어요. 모든 미생물들이 다 그래요. 이걸 잘 먹는 미생물이든 못 먹는 미생물이든 이 흙이 부피가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 안에서도 이 여기 부피 안에서는 이만큼은 자라야 돼 하는 자기네들 사이에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더 안 만들고 만들면은 원래 있었던 애들이 죽고. 아, 약간 그런 세포 식으로. 가리처럼. 신기하다. 이렇게. 그렇죠. 오, 되게 신기하다 이거는. 이게 그러면은 그 S사나 L사에도 나오나 이런 게? 나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저 아직 안 알아봤어요. 저는 그 다른 이제 여기- 중소 여기 업체에서 나온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미생물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실 이 미생물들 그냥 흙에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에서는 따로 이 미생물들 팔아요. 아, 그 네. 들어가 있는 흙을 또 그 파는구나. 흙과 그 미생물 따로 팔아요. 그냥 걔네들, 그러니까 걔네들이라면 일반 미생물.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은 그 일반 사람들이랑 하고 그리고 파는 미생물들은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유튜브 먹방 미식가라고 미생물이 하거든요. 아, 걔네들. 걔네들을 이름을 굳이 붙였다. 너무 네. 너무 잘 먹어서. 너무 잘 먹어요. 왜냐면은 아. 토양이 그대로 두면은 그 썩는 데까지 일주일 뭐 열흘 걸리거든요. 그리고 먹고 나서 그 약간 흔적도 좀 남아요. 뭐 사과 껍질이라는 거에 나 봤어, 바나나 봤어. 껍질 그런 거 남고 그리고 조금 더 냄새가 좀 나기도 하고. 걔네들이 이제 일반 미생물들. 근데 유튜브 먹방 사람들 어때요? 굉장히 많이 먹죠. 그치. 그리고 가리지 않고 먹죠. 음. 그리고 빨리 먹죠. 어. 그리고 되게 깔끔하게 먹어요. 미생물들이 그거 한단 말이에요. 저 이거 살게요. 살게요. 어디 브랜드죠? 그 제가 저는 오늘 뭐 팔로 나온 게 아니라 팔로
팔로 나온 건 이쪽에 물어보시고 제가 착해요. 네, 어디 브랜드예요? 그거는 이제 그 네이버 땡 해서 찾아보시면은 네이버 다 말하고 땡하면 왜 말하는 거야? 네이버 스토어 까먹었네. 네. 아무튼 네이버까지 얘기로 땡하면 왜 말하는 거야? 그러네. 내가 왜 말했지? 그러니까 아름다운 글 쓰고는 왜 그러는데 진짜. 알도 없어지고 약간 메가리도 없어졌나? 근데 진짜 신기하다. 네네. 이거. 그래서 그런 미생물들 따로 개발해가지고 그 먹방 유튜브 미생물들이 이제 굉장히 그 냄새 제거에도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제거에도 도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전들을 많이 샀는데 아직 그 사지 않은 가전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거는 좀 고려해봐야 돼. 왜냐면 5층에서 그렇지. 이거를 1층 막 쓰레기통까지 갖고 가는 것도 그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다. 좀 복도 내려가는데 막 손 묶고 이러니까. 그렇지. 이거 뭐 해주냐면 가끔씩 이 아래에 있는 미생물들한테 다 줘야 되니까 약간 한 번씩 흙을 이제 뒤집어 주는 정도? 그 그 정도가. 정도. 그 정도 하면 돼요. 약간 지금 나는 이제 나도 이제 와이프랑 같이 살지만은 너도 이제 와이프랑 살 거고 근데 너는 이제 혼자 살잖아. 그쵸 그쵸. 근데 우리 자취할 때 제일 힘든 게 음식물 남았을 때 아 맞아요. 그게 남아요? 제일 남잖아. 난 항상 남았거든. 안 남을 것 아, 같은데. 너 상당히 미생물 유튜버가 너 뱃속에 아니 안 남게 생겨.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불쾌하네요 지금. 아 굉장히 요리 잘하시고 뭐 남길 것 같은 그런 음식물 만들지 않는다. 그렇지. 근데 맛있는 음식 만든다. 그렇지. 뭐 그렇게 맞습니다. 네, 뭐, 포장을 잘하네. 그렇죠? 아 근데 진짜 자취할 때 나는 음식 진짜 많이 남았거든. 그래가지고 맨날 남기고 버리고 많이 했는데 네 말한 것처럼 그런 거 해놓으면은 버리는 것도 좀 덜 힘들 것 같다 생각이 좀 맞아요 드네. 맞아요. 그 혹시 자취하실 때 그 어떤 분들은 그냥 냉동실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넣어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어. 지금 나 그러는데. 아 지금 그러세요? 어. 별로 좋지 않아요. 아, 냄새는 안 나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냄새 분자도 그 더우면 더울수록 냄새 분자가 활발하게 움직여져요. 그렇지. 그러면 냄새 분자가 여기 있던 게 금방금방 더운 날 더 빨리빨리 맞아. 여름에 역한 냄새 엄청 나오고 느낌 나잖아. 그래서 냄새 분자를 얼리는 거예요. 냉동실에 넣으면은. 그러면 당연히 냄새 분자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 코에까지 안 오고 냄새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냄새 분자가 거기 가만히 있는 것뿐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냉동실에 그냥 냄새 분자와 그의 정말 더러운 것들이 그냥 거기 안에 썩혀 있는 거고 그럼 걔네들이 음식물에 다 이렇게 묻겠네. 본자들이. 잘못하면 또 묻기도 하는 거겠죠. 사실 그러니까. 걔가 얼렸다는 게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것 뿐이지 조금 움직이긴 해요. 그렇기 그치. 때문에 다른 뭐 음식물에도 닿을 수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뭐 냄새는 안 날 수 있겠지만 위생적으로는 뭐 좋진 않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그거를 혼자 살 때 이제 얼렸는데 이제 요리를 막 자주 해 먹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한 봉지를 채우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얘를 얼렸는데 어느 날 저도 이걸 본 거죠. 아 이거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얘네들의 움직임이 느려졌을 뿐 얘네들이 아예 움직임이 제로거나 뭐 죽은 건 아니니까 옆에 있는 것들에 영향을 계속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 냉동실 얼릴 때 이게 통 파는 데 있잖아요. 통 파는 거요? 뭐 냉동실에 음식물 쓰레기를 밀폐를 잘해준다라고 판매하는 통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다이소에 있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 처음 네. 들었는데. 근데 그런 통들이 있는데 그 통들도 사실은 100% 밀폐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진공이 안 되지. 네, 그래서 사실 어떠한 통이든 냉동실에 같이 음식물과 넣는 거는 어떤 방식이든 좋지 않다. 그거를 저 그 약- 주변 사람들한테도 일부러 이야기하는 중이기도 하고. 그 약간 락앤락에다 김치 넣어도 김치 냄새 좀 나는 것처럼 그렇지, 그런 나지, 거 나지. 똑같아요. 똑같은 거네요. 아. 음식물 쓰레기 그러면 좀 뭐가 좀 좋은 방법 없나? 아니 진짜 고민된다. 왜냐면 나도 우리 집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 항상 담아두는데 항상 이게 냉장고에 넣어놨다 뺀단 말이지. 근데 하나를 채우는데 오래 걸려 생각보다. 맞아요. 한 어쩔 때는 4, 5일도 걸린단 말이지. 근데 이걸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좀 고민이 되네. 많이 먹으면 돼요. 아 그러기에는 처음부터 쓰레기 만들지 않는다. 그쵸. 뭐 그거는 뭐 우리 뭐 몸을 위해서도 좋겠지만 그쵸. 근데 그게 좀 쉽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되게 작은 걸 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하는 거 중에 그 봉투까지 썩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봉투까지 썩는 애에다가 담아서 다른 곳에 통 안에다가 이렇게 밀폐통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해두고 걔를 한꺼번에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생각보다 그렇게 집에 냄새가 퍼지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나는 아까 그 성현이 했던 그 있잖아 그 분해하는 거. 미생물 분해기. 네. 그 냄새만 좀 안 난다. 그거 한번 사보면 어떨까 싶긴 하네. 들어보니까. 그거 살짝 근데 이거랑 조금 다른 단점이 하나 있는데
많이 못 넣어요. 왜냐면은 이제 먹방 유튜버도 20인 먹는다 해도 200인분은 못 먹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살짝 단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얘가 또 기름진 거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못 먹거든요. 아.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이제 기름진 것들을 먹으면 뭔가 소화 잘 안 되고 그치, 근데 그치. 소화 잘 안 되는 거는 편식하는구나 애들도. 사람도 보고 좀 힘들어요. 먹을 수 있는데 이 기름이라는 게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는 거는 당분들 그리고 탄수화물들, 밥들 이런 건 잘 먹을 수 있는데 그 기름 같은 거는 잘 물에 안 녹기 때문에 미생물도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와, 집에 그 네. 에프킬레를 도와야겠어요. 우리 네. 벌레 쫓기부터 하나 일단은. 파충기를 일단 해야 돼. 아. 그거 그 엘사에서 안 나오나? 알사에서 나오지. 아 파충기 나와? 아 나오죠. 조만간에 그 홍보 모델 가는 거 아이가 아. 이러면. 고충 그 식물로 오는 거 고충기, 어때요? 고충기, 식물 그 벌레잡이 식물 이런 것들. 아 그 식물. 네네네. 아, 근데 그 걔네들 그런 거 못 잡아먹더만 별로 보니까. 걔네도 소식해요, 걔네들. 소식하더라고. 어쨌건 참 음식물 쓰레기 이거 하는 것도 진짜 고민이 된다. 진짜로 되고. 근데 너도 이제 곧 결혼하는데 가슴 또 안 산 것도 뭐 있어? 이런 거면? 저는 안 산 거보다는 일단은 제가 산 거에 대해서 되게 일단은 만족하면서 쓰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뭐 샀었어요 그러면은? 아, 산 걸로 따지면은 진짜 엄청 많이 샀죠.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한 로봇 청소기, 엘사. 에어컨, 엘사. 정수기. 엘사.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시사. 시사? 시사냐? 청호. 엘사, 아 엘사. 호웨이 워시타워. 워시타워가 뭐지? 뭐야, 그게? 식기세척기? 아니요. 워시타워가 그 세탁기와 건조기. 두 개, 두 개. 입술로 네네.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워시타워라고 부르더라고. 아, 요거 엘사. 엘사. 혹시 임직원 할인 받으셨나요?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이거 정말 삶에 많이 네. 올려주지. 아 근데 식기세척기는 엘사가 좀 안 예뻐가지고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S사. 이렇다니까. 아, 이거 디자인은 또 S라. 아, 비스포크를 따라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 그게 네, 맞아. 네. 식기세척기. 어. 뭐 이런 거 이제 사가지고 지금은 잘 쓰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 인덕션. 나 인덕션 불편하던데. 그 인덕션은 저는 요리하는데 되게 좋긴 한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 기존에 쓰고 있던 냄비를 다 바꿔야 돼. 그렇지. 인덕션용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맞아요. 전용으로 그 열존도 막 많이 되는 그게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는 가스 버너를 써가지고 모든 그 냄비를 다 쓸 수 있었는데 인덕션으로 바뀌면서 인덕션 전용 냄비를 지금 다시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인덕션은 왜 이 냄비를 차별하는가? 가스 버너는 그래요? 차별하지 않았는데 인덕션은 왜 차별하는가? 현대 문명이 오면서 왜 차별하는가? 이 문제 의식을 갑자기 이제 인덕션을 보면서 이 문재인씨까지. 그쵸. 엘사에 혹시 한번 글 올려봤나? 그거는 엘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덕션의 원리 자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덕션이 근데 나 제일 궁금했던 게 막 볼륨이란다. 그 불을 굽까지 올리잖아 보통. 확 뜨겁다가 갑자기 확 꺼지더라고. 근데 걔가 그 온도 센서가 달려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제일 신기했던 거는 어떤 인덕션은 손을 대도 별로 안 뜨거운 인덕션이 있더라. 그건 어떤 원리인지 되게 궁금하더라고. 그게 우리가 흔히 인덕션이라고 부르는데 좀 말이 그게 잘못 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내가 손을 댔는데 내 손이 뜨거워 하는 거는 사실 하이라이트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명칭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선 자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 버너랑 사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스 버너가 불을 내는 대신 하이라이트는 이 선을 뜨겁게 만든다. 이건데 인덕션의 경우는 애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한마디로 애가 순간적으로 자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석을 만졌을 때 뜨거워요? 안 뜨겁지. 안 뜨겁지. 근데 자석 위에다가 자석만 붙일 수 있잖아요. 그치. 아니면 뭐 철을 붙이거나 마찬가지로 이 자석에 반응하는 물질을 올려줘야만 애만 뜨거워지고 애만 요리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손이 아무리 가져가 대봤자 이 자기장에는 아무 영향을 안 받아서 우리 손은 뜨겁지 않죠. 그래서 인덕션은 우리 손을 댔을 때 안 뜨거운 것이 인덕션, 손이 뜨거워지면 하이라이트라고 부르는 게 좀 맞는 거죠. 되게 신기하다. 나 이거 처음 알았어 이거.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하이라이트도 인덕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 인덕션용 뭐 냄비를 샀는데 하이라이트 했으면 막 갑자기 밑에가 그을러지고 막 이런 문제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덕션을 쓰기 위해서는 인덕션용, 그리고 우리 집에 하이라이트면 하이라이트용 이런 걸 정확히 좀 나눠서 냄비를 살 필요가 있고, 인덕션용은 말 그대로 이 자기장의 그 변화에 되게 민감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고. 주문할 때부터 다르겠네 이제 그런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인덕션용은 이렇게 코일 모양이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있는 애들만 인덕션을 쓸 수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쓰는 뭐 무쇠 냄비, 아니면 스테인리스 냄비. 근데 스테인리스 중에서도 인덕션용에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냄비를 사기 전에 무조건 인덕션용을 확인하고 사야 돼요. 그러면 이제 확인하고 사세요. 근데 나 궁금한 게 인덕션 그거 그러면 자기장이 어떻게 되게 열이 나는 건데 이게 뭐 바바박 도나 있는 자성들이? 그러니까 그게 그게 좀 궁금하다.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자기장 물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컵이 이제 로봇 청소기였는데 이제 냄비가 됐다고 하면은 이 애가 인덕션이에요. 여기 이렇게 올려놨어. 그럼 여기서 이제 자기장이 올라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애가 그 자기장을 일단 받아들이는 애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애는 여기서 자기장이 들어오니까 이 들어오는 것과 실어가지고 여기에 전류를 만들거든요. N극 S 그처럼 이게 받아들이는 거 일단은? 비슷하죠. 그래 되는 거야? 여기에 들어오는 걸 실어해서 전류를 만들어. 근데 전류를 만들면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실험했던 것 중에 꼬마 전구 불 들어오는 실험이 있어요. 기억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 전류가 생성되면은 여기에 있는 전류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금속들이 전류가 생기는 게 또 싫어. 그래서 열을 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쉽게 다시 정리를 하면 인덕션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냄비는 전류를 만든다. 이 전류가 만들어져서 냄비에 있는 저항들이 열을 낸다. 이 세 단계. 나 이거 보면 그 과학교 교사 어릴 때 그게 기억났어. 플레밍. 이거 네. 하면서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네. 학교 때 쌤들이 다 이렇게 쓸데없는 거긴 수업했으면 한데. 얼마나 좋았겠노. 아무튼 그렇게 세 단계. 그래서 결국은 인덕션에 맞는 냄비를 사야 하고, 그 냄비들은 인덕션이 내는 자기장을 되게 저항을 잘 하고 열을 잘 내는 물질로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덕션 냄비들을 사용하면 된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효율적이긴 하겠다. 열이 빨리 오르더라고 인덕션은. 맞아요. 그래서 인덕션 냄비를 인덕션을 사용하면 좋은 점은 버너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가열이 빠릅니다. 그래서 요리를 단시간 안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인덕션 냄비는 가지고 있는 거죠. 단점으로서는 인덕션 냄비는 그 냄비를 그 전용 냄비를 사야 되고 그게 막 스테인리스 이런 걸로 돼 있다 보니 냄비 가격이 꽤 비싸다. 그래서 자취할 때는 사실 혼자서 쓰기에는 쉽지 않다. 맞아. 그런 거죠. 저희는 그래서 하이라이트 있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따뜻하게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난 하이라이트 쓰면 이제 약간 조금 속된 말로 헛파 뒤집어지더라고. 맞아요. 라면을 끼리 먹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끓여야 돼. 그렇죠. 하이라이트는 말 그대로 열선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다른 버너나 인덕션에 비해서 열이 되게 늦게 끓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쓰는 냄비가 밑이 평평해야 하이라이트도 좋은데 보통 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집에서 쓰는 것들 또 특히나 이제 막 다이소 이제 파는 것들 가서 보면 밑이 또 그렇게 막 평평하게 잘 돼 있지 않아서 열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집에서 하이라이트를 쓴다 하면 밑이 좀 두껍고 묵직해서 하이라이트와 딱 붙을 수 있는 그런 냄비들을 써줘야 열 전도가 좋아서 잘 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너는 이제 그쪽으로 다 이제 바꾼 거네 신혼집을. 그쵸. 지금 바꾸고 있는 단계인 거죠 지금. 진짜 쉽지 않다. 하나하나 고르는 것도 그렇게. 그쵸. 그래서 그런 생각들은 이제 하면서 또 근데 하면 재밌는 거는 이걸 하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걸 만들려고 어떤 실험들을 했을까, 어떤 고민들을 하고 이걸 만들었을까, 얼마나 이거를 만들었다 부셨다 했을까, 뭘 얼마나 많이 바꿔봤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매우 감사한 마음으로 사실 쓰게 되죠. 그 정도까지 간다고? 그럼요. 혹시 다시 한 번 봐도 되나 이제? 영업 책자인가? 요즘 이거 책자 잡는 거야. 봐봐요. 근데 이게 과학이 어디에 숨어 있다는 게 아니라 그치. 바로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렇지. 집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여러분 과학은 저희와 항상 저희 삶과 맞닿아 그럼요. 있습니다. 이런 뭐 느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그 항상 우리가 감사하면서 쓰는 가전제품 중에
에어컨. 그 에어컨의 원리를 항상 저희는 이제 그 아무래도 전공이 물리 교육이다 보니 교과서에 빠질 수 없는 주제이거든요. 에어컨이. 그리고 너가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애기는 이제 너도 낳을 거 아니야 나중에는. 그럼 네 애한테 설명해 준다 생각으로 나도 좀 얘기해 줄 수. 혹시 몇 살짜리 애한테요? 한 7살. 그럼 제가 방금 전에 딱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땀이 열을 받으면 날아가잖아. 결국은 물이라고 하는 거는 열을 받으면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액체가 열을 가지고 가져간다.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치. 결국은 우리가 부채질을 하면 시원해지는 이유가 우리 그 얼굴에 있는 땀이 바깥으로 증발이 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열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즉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열을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에어컨의 경우는 그 처음에 애가 액체 상태로 들어와서 애가 뜨거워지면서 열을 가지고 기체 상태로 바깥으로 나가요. 그게 혹시 그 에어컨의 원리예요. 그거야 펜도란 그건가? 네, 그러니까 실외기. 그러니까 이게 에어컨을 두 개로 나누면 실내기와 실외기가 있는데 실내기의 역할은 방에 있는 열을 빼앗아서 가는 거고 실외기는 여기에 있는 열을 바깥으로 빼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에어컨은 두 개로 구성될 수밖에 없고 둘 사이에는 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어컨은 무조건 실내기, 실외기가 같이 있는 거고 선풍기는 이거 두 개가 같이 있는 거고. 그래서 선풍기는 사실 우리가 켜놓으면 그 순간 시원할 수 있지만 방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 맞아요. 결국에는 전기를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쓰고 전기 열이 나오는 거니까 그치. 결국에 열이 나오긴 해요. 나 그 기억은 어릴 때 에어컨이 우리 집에 없었거든. 어릴 때는 선풍기 2대를 앞뒤에 켜놓는 거야. 가면서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운전 나야지. 가면 갈수록 뜨거워져. 나 그거 가지고 하면서 밥 먹는데 죽을 것 같은 거야. 이게 땀이 바로 줄줄 앞에만 시원하고 어. 여기서 다 뜨거워지고. 그래서 어릴 때 또 생각이 또 짧잖아 사람이. 앞뒤로 하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우리 덜 그래도 되게 유복했네요. 선풍기를 두 대 아, 혼자 선풍기 이렇게 세대 쓰고. 있었다. 아, 유복했네. 그걸 더 내놨지. 유복한 집이네. 그 당시는 골드스타였어. 야, 금성. 그게 골드스타였어. 오래 갔지. 진짜. 근데 진짜 에어컨은 진짜 없으면 안 된다 진짜. 에어컨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사람들이 당연히 쓸 수밖에 없고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지만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실외기를 아파트만 딱 이렇게 가서 봐도 실외기가 온통 밖에 벽면에 있잖아요. 그럼 결국 얘네들은 바깥쪽으로 계속 뜨거운 열을 내뿜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은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만 시원해지는 거고 그쵸. 외부는 자꾸 뜨겁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시원해지려고 쓰는 에어컨이 결국은 우리 전체 여름을 더 덥게 만들고 있는 효과가 사실은 발생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적당한 온도에 만족하는 걸 우리도 노력을 하는 것도 사실 에어컨을 쓰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에어컨 하나로 또 열심히 또 얘기하고 있다 진짜. 야, 나는 진짜 지금 결혼하고 나서 아까 로봇 청소도 얘기했는데 꼭 가지고 싶은 게 하나 있어. 뭐예요? 개인적이긴 하지만은 나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 술장고. 난 진짜 중요해. 집에 딱 왔을 때 시원한 최적의 온도의 맥주. 집이 좀 뭔가 도피하고 싶은 곳인가 봐요. 아니요. 집에 가면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시나 봐요. 아유 전혀 아닙니다. 행복한 집안이고 스윗 마이 홈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선풍기도 세 대나 있고. 엄청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형수님과 함께 같이 술을 즐기고 와이프랑 싶다. 같이. 그럼 와이프랑 베스트죠. 같이. 그래서 술장고 하나 쓰긴 하는데 냉장고를 쓰긴 하는데 요새 냉장고가 되게 뭐 많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와인 냉장고도 나오는데 그거 좀 차이점 모르겠더라고. 나는 그냥 냉장고로 그냥 냉장 아니냐 아니면 냉동 아니냐 이게 끝이던데 뭐 또 다른 게 있나 그게 혹시 우리가 쓰는 것 중에? 결국은 이거는 온도를 얼마만큼 같은 상태로 잘 유지해 주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와인 셀러 같은 경우에는 와인을 똑같은 온도로 계속 유지해 주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 말은 그 와인 셀러는 내가 설정해 놓은 온도에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되게 그 변화를 잘 캐치해서 그것에 맞는 적당한 정도의 냉기만 뿜고 걔를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와인셀러는 좋은 거를 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L사에서는 와인셀러 같은 거 스펙트럼이 뭐 병이 뭐 92병, 뭐 88병, 뭐 70병, 뭐 8병짜리 뭐 이런 거 다 스펙트럼 10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술장고를 산다라고 하면 그냥 냉장고를 사는 것보다
김치 냉장고를 맞아요, 사서 김치 김치 냉장고. 냉장고에 술을 아. 보관을 하거나 그럼 되겠네. 네. 그러거나 아니면 와인셀러. 왜냐면 김치 냉장고도 똑같은 방식으로 되게 냄새도 안 나가게 해줄 뿐만 아니라 김치 냉장고도 온도를 되게 잘 유지시켜주는 맞아, 센서가 맞아.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치 냉장고 또는 와인셀러에 보관을 하면 적당한 온도의 술을 즐길 수 있다. 딱 이게 그- 그래서 예전에 그 옛날 이탈리아나 옛날 우리 한국에서도 그 동굴 안에다가 그런 와인이나 김치를 넣었던 이유가 비슷한 맥락이에요. 동굴 안은 밖이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항상 그 일정한 온도, 뭐 마이너스 1도나 4도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그 온도나 그 맛이나 발효하는 미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온도 또 최적의 습도를 맞춰주니까 그게 이제 커다란 입장에서 보면은 동굴인 거고 작은 걸로 갖고 오면은 이제 김치 냉장고나 와인셀러 같은 작은 가전제품이 되는 거죠 이게. 그게 어디지? 광명 와인 동굴인가? 네, 약간 네, 비슷한 그게 맥락이에요. 다. 그런 거. 네네, 그렇죠, 그렇죠. 다들 과학적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놨네 보니까. 옛날 선조들도 다 이거 알고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과일 넣고 거기다가 이제 와인 넣고 그랬던 거죠. 난 그게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옛날 어른들 말 틀린 게 없다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냥 우리가 이제 가전제품을 쓰는 것뿐인 거잖아. 이게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제품을 살 때 물론 막 이것저것 따지게 되겠지만 브랜드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브랜드가 그동안에 쌓아온 기술력과 얘네들이 얼마만큼 하나의 정성을 담는구나를 따지기 때문에 하나의 브랜드를 좀 쫓아가게 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엘사를 좋아하지만 다른 그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그 브랜드가 이 전자제품을 만드는 것의 그 가치를 그치. 인정을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가격을 주고 사는 거고 물론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가성비를 당연히 따질 수밖에 없고 가성비는 맞아요. 정말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제 자취생들은 가성비만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 내에서 나의 그 최대 만족감을 그렇지. 하려면 하나에 몰빵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가지를. 자취생들도 이제 어떤 브랜드의 이러한 브랜드 가치 같은 거 보고 싶긴 한데 그런 것들까지 다 보려면은 식기세척기는 포기하고 세탁기만 굉장히 좋은 걸로 사다가 보면은 맞아. 그 식기세척기 안 살 거야?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뭐 하나는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정된 예산 내에서 게다가 그 자취생들이나 이제 1인 가구들은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다 맞아.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고 맞아. 그 시간 동안 나 말고 일해줄 그리고 일만 그럼 잘해주면 돼요. 조금만 해라는 일만 잘해주는 그런 것들. 그래서 자취방이나 이제 그런 데서는 가성비를 좀 우는 거 아니지? 우는 거 같은데 지금. 약간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성현아 뭐 소주 한잔 할까? 우리 이거 왜 마셨겠어요? 네, 그래서 약간 가성비를 좀 따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제가 또 아까 그 이야기했던 것 중에 유일하게 이제 엘사가 아닌 제품인 그 식기세척기를 사면서 사실 되게 저도 자취를 하다가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좋았어. 그치. 근데 그다음에 이제 씻어야 돼. 근데 내가 설거지를 안 해도 되는 그 행복감이 사실 식기세척기에 있는데 근데 문제는 식기세척기가 정말 내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주느냐. 왜냐면 저는 컵 살 때 기준이 제 손이 컵 바닥까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가면 저는 안 사요. 나도 그래. 네, 그래서 이만한 맥주잔 그런 거 안 산다. 그런 거 안. 그래서 그거 깨끗이 안 닦여. 이런 모양에 돼 있는 텀블러도 절대 안 사거든요. 근데 식기세척기를 쓰면서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식기세척기는 너무 잘 쌓여져 있으니까 안을 내가 볼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걸 쓸 때마다 약간의 좀 찝찝함. 찝찝함과 의구심은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앞에가 트여 있는 그런 것도 사기도 한대요. 근데 그게 조금 더 비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소재가 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뭐 방수나 방열 같은 거에 조금 다른 소재를 써야 돼가지고 살짝 비싸지긴 하는데 뭐 그런 거 비싼 거 감수하더라도 잘 닦이는지 그런 거 보고 싶은 사람들인 거죠. 그 예전에 나그 식당에서 잠깐 일했었는데 식당에서 쓰는 그 식기세척기 큰 거 알지? 거기는 그냥 안 씻길 수가 없어. 그 안에 파도가 쳐. 꽉 삐쩍 말라붙은 그 밥풀도 다 떨어지더라고. 그 정도로. 진짜 고압의 고온의 물로 물을 위에 싹다 내렸다 깨끗해. 근데 가정 식기세척기는 그렇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손으로 막 특히나 이제 식기세척기에 넣을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뭐 코팅이 되어 있거나 나무나 뭐 칼 이런 거는 사실 또 못 넣는데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식기세척기를 왜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손으로 씻을 때는 이게 진짜 잘 씻어지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씻고 나면 저는 고무장갑 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제 막 손에 막 습진 같은 게 생길 때도 있고 약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딜레마에 좀 가끔 빠질 때가 있죠. 사실 저는 그 면에서 그 주부습진 생길 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동의하고 그리고 정말 주부습지라는 게 그런 설거지를 하다가 아니면 물에 닿는 일들을 하다가 생기는 게 그런 주부습진이거든요. 왜 생기는 거예요? 그건? 네, 그게 이제 피부가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잖아요. 세포들은 어떤 식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어떤 코팅이냐면은 머리는 물과 좋아하는 그리고 꼬리는 물과 싫어하는 그러니까 기름과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물과 좋아하는 버전이 있고 기름과 좋아하는 버전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코팅이 일정하게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세제나 비누나 우리 또는 뭐 세정제, 그러니까 알코올 세정제 있잖아요. 걔네들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마찬가지로 그 머리 부분에는 물 좋아하는데 꼬리 부분에는 물 싫어하는데 그냥 우리 코팅한 거랑 똑같은 유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가지고 많이 세제를 갖거나 많이 비누를 씻거나 많이 세정제를 쓰면은 약간씩 코팅이 벗겨져요. 그러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 너 나랑 똑같은 거네. 그럼 너 여기로 와. 너 세정제 여기 와서 내 피부 좀 해줘. 그리고 내 피부도 너 나랑 똑같은 거네. 약간 바뀌기도 하고 교체도 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나 몸에는 내 몸에 아니었던 게 들어오니까 되니까 좀 이상한데 하면서 그 세포를 버려요. 세포를 죽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은 원래 이제 맨 위에는 죽은 세포들이에요. 죽은 세포들은 좀 버려야 돼요. 그렇지. 근데 죽은 세포들을 이제 버리면 여긴 내 건데 진짜 살아있는 세포인데 얘네들까지 버리게 되면은 그게 이제 주부습진이 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이런 이 세정제도 사실 많이 쓰면 안 되는 게 요즘 코로나라고 굉장히 세정제 많이 쓰잖아요. 맞아 맨날. 근데 그것도 자주 쓰면 안 돼요. 아, 정말 진짜? 필요할 때에야 쓰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마찬가지의 이유로 벗겨지게 되고 좀 민감한 분들, 주부세포층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금방금방 습진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 설거지 없이도. 그러면 나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가 습진처럼 이렇게 설거지하면 습진이 생기잖아. 그래서 그렇게 손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핸드로션 그거 많이 바르잖아. 그쵸. 근데 그게 혹시 회복이 되나 그러면 핸드로션 바르는 게? 걔네들이 약간 죽은 세포층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세포한테 더 들어가지 않으려고 약간 코팅이구나. 코팅을 한번 더 해주는 거죠. 발라주는 게 좋겠네 그럼 진짜. 그렇죠. 그럼 좀 좋긴 해요. 그럼 이제 약간 설거지 할 때 그러면은 코팅된 그것도 날아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약간 고무장갑 끼고 하는 게 그 주부습진 안 생기고 좀 더 몸에도 좋고 그래서 끼고 해? 전 끼고 하죠. 그러면 이 전에 살고 있던 집에 쓰던 가전제품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대로 들고 왔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본 이유가 그러니까 이사를 갈 때 사실 제일 힘든 게 이 이삿짐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제 버리고 싶은 물건을 어떻게 버릴 것이냐도 상당히 그렇지. 어렵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가구도 바꿔야 됐고 전자제품도 좀 바꿔야 됐고 이랬는데 이 전자제품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다 옮기고 나서 새롭게 알게 된 게 가전제품은 특히나 대형 가전은 그 예를 들면 내가 엘사에서 샀어. 그러면 엘사에 전화해가지고 저 이번에 이거 버리려고 하는데 수거해주세요 하면 수거의 의무가 있대요. 그래. 회사에서요? 회사에서. 나 처음 알았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수거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 그걸 잘 모르는데 전화해서 이거 바꿔야 돼, 이거 저희 이번에 안 쓰려고 해서 이제 수거해 주세요, 폐가전 처리해 주세요 하면 와가지고 수거를 해가요. 근데 그때 불편한 점은 그것만 가지고 갈 거냐. 근데 우리 집 이사하려고 하면 되게 여러 가지 물건을 버리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지. 그때는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또 이렇게 아주 착하게 하는 일 중에 폐가전 그치, 이렇게 수거하는 수거해 주는 게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 신청하면 거기에서 대형 가전, 뭐 소형 가전 전부 다 그냥 가져가 주니까 그냥 그걸로 신청하면 또 그렇지. 네. 그게 다 이제 우리 재활용 센터로 가잖아. 네. 나도 자취할 때 진짜 많이 썼거든 거기 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서 재활용이 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재사용? 여기서 폐가전 처리가 되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그냥 버리게 되면 얘네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쓰여질지 사실 몰라요. 근데 얘네들이 가면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다시 분해하고 쓸 수 없는 것들은 말 그대로 갈아내서 버리게 되는데 요게 유용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핸드폰 바꿀 때. 그렇지. 핸드폰 안에 굉장히 희귀한 금속들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핸드폰의 깃털이요, 경우는 맞아. 그 수거를 해가면 거기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을 바꿀 때가 됐어. 그럼 고민하는 게 얘를 집에 둘까? 아니면 버릴까? 아니면 어디에 팔까? 고민을 하는데 또 막상 팔려고 생각하면
야 이거 내 정보가 새 나가는 거 그래서 아닌가? 불안하지. 그쵸. 네, 이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핸드폰을 이런 데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거를 해가면 개인정보 같은 건 건드리지도 않고 가져가서 필요한 금속만 빼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분쇄기에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보가 새 나갈 일도 없는 거죠. 그건 좋다. 네, 완전 그래서- 분쇄기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폐가전을 잘 버리는 것도 요즘같이 특히나 가전제품 많이 쓰는 시대에 필요하기도 그렇지, 하죠. 그렇지. 약간 오늘 신청 우리 집 와가지고는 가전제품의 재활용 뭐 이렇게 이런 거 다 아는 것 같아. 아, 폐가전들이 막 이렇게 여행기 이런 거 있잖아. 아, 왜냐면 어. 제가 지금 이제 가전을 막 사다 보니까 약간 그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많이 상만큼도 너무 보여야 많이 산거 되고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면서 살 때도 고민이 되고, 왜냐면 아까 말한 에어컨처럼 내가 이걸 누리는 만큼 지금 자연한테는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야 이거를 버리면 내가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또 버리게 되네. 약간 이 자원이 좀 아깝다 이런 생각도 들고 생각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약간 그 비슷한 맥락에서 요즘 거의 모든 가전들 뭐 이런 식탁이나 아니면 에어컨 껍데기 같은 거 다 이제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플라스틱을 버릴 때도 조금 더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버릴 수 있는, 환경에서 분해될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도 있는데요. 자연분해? 그쵸. 그럼 안 약해? 그거 약할 그래서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이제 요즘 고민하고 있는 거. 플라스틱이 장점이 가볍고 단단하고 그렇지. 그리고 또 싸고. 그렇지. 오래 가고. 그쵸. 근데 오래 가고 사실 단점이에요. 왜냐면은 오래 가면 갈수록 우리한테 좋아요. 근데 이걸 버리고 나서는 그렇지. 안 썩으니까. 그쵸. 그냥 그 상태로 오래 가고 있으니까 100만 년, 10만 년 지나더라도 그냥 그 플라스틱 껍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단단한데 버리면은 금방 또 썩게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요즘 플라스틱이 이걸 고민을 생각해가지고 몇 개를 만들어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만드는 그냥 플라스틱이 있고요. 두 번째는 플라스틱 만드는데 이 중에 50%는 그냥 일반 플라스틱, 나머지 50%는 옥수수 전분 이런 데서 기본 입자를 가져와가지고 만드는 플라스틱 같은 게 있어요. 바로 뭐 분해 딱 되겠네. 옥수수 전부 듣자마자. 그쵸, 이런 것들.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플라스틱 중에서 환경에 좋은 플라스틱 어떤 걸까요? 당연히 옥수수. 그쵸.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야? 아니에요. 아 그래? 왜? 왜 아니냐? 사실은 환경에 좋은 플라스틱이 없어요. 둘 다 안 좋아, 사실. 둘 다 안 좋은 원래 둘다 거다. 안 좋아. 질문에 대한 답, 질문 잘못됐네. 질문이 틀렸어요. 좋은 플라스틱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두 중에 하나 거잖아? 그러면은 1번이 다시 또. 왜 1번이냐? 얘네들은 그대로 또 똑같은 식탁을 만들 수 있고 그대로 똑같은 에어컨을 만들 수 있는데 얘 또 뭐 섞여서 또 안 섞여서 되는 또 안 들어가는 거야, 재활용이. 엉망진창이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 친환경이라 만들어 놓고서 이게 친환경인가라는 생각하는 그런 플라스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을 하려면은 정말 퓨어한, 순수한 이런 플라스틱이 있는 게 더 재활용 잘 되고 100% 갈아 만들면 한잔 하자. 얼른 껍질 먹여, 껍질. 맞아, 얘네들로 이제 껍질 같이 넣으면은 네. 같이 있다고 또 그 불순물이라 생각해서 그쵸.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정말 페트병 자체만 버리는 게 굉장히 이제 재활용할 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친환경 플라스틱은 아직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것들을 조금 더 개발하고자 한 이제 다음 세대 플라스틱인데요. 걔네는 정말 50% 아니고 100%. 100% 옥수수 전분으로만 하는 것들. 걔네들은 이제 땅에다가 두면은 일정 조건이면 썩어요. 근데 일정 조건이 좀 이상한데 그 땅에다 두고 50도 이상? 지열이? 네, 지열이 50도 이상이 돼야 되고 사막 가야 되네. 그럼 지구가 이미 망한.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조건들을 해줘야 되는 건데 게다가 그걸 플라스틱을 먹는 미생물이 뭐가 있겠어요? 사실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거 걔들 먹던데? 그거 스티로폼 먹는 벌레 있었잖아. 맞아. 그게 뭐지? 그런 미럼? 벌레가 있어요? 미럼이 진짜? 스티로폼 먹더라고. 근데 미럼이 맛있나? 먹을 수 있는 게 스티로폼. 스티로폼 먹어. 근데 다른 것도 이제 다른 플라스틱 얘는 못 먹을걸요? 음. 그래서 사실 아까 전에 제가 그 음식물 쓰레기 분해기 하는 거는 그 유튜버 먹방 유튜버 했잖아요. 이 미생물들은 그 세상에 이런 일이 미생물들이에요. 이거까지 먹는다고? 이걸까지 먹는다고? 그 혹시 얘는 왜 먹어? 오늘 집들이한테 이걸 준비했다고 이런 단어를 상당한 노력을 하고 왔는데. 원래 나는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조호영 집들이 가면은 유튜버 뭐 먹방 미생물 얘기하고 막 세상 이런 일이. 맞아, 이거 대단한 사실 준비. 생각을 조금만 하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나 먹으면은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 그치. 그 TV 나올 만한 애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찾는 게 또 이제 기술인 거고 아무도 그걸 안 먹는다? 그럼 누가 또 이제 미생물들을 이제 뚝딱뚝딱 조립해가지고 플라스틱을 먹도록 하는 그런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죠. 그런 미생물들을 만드는 게 또 이제
미생물을 개발시키거나 아니면 플라스틱 쪽을 개발시키거나 둘 다 이제 다른 양쪽으로 동시에 그러면 진행하고 있어요. 신기하다. 그러면 난 홍성 너가 지금 성현이 너가 연구하는 게 지금 이런 쪽인 거야? 그렇죠. 약간 미생물 쪽이랑 좀 더 관련이 있어요. 저는 플라스틱보다는 미생물을 어떻게 이렇게 새로 좋게 이제 할 수 구별을 있는가. 시켜갖고 이렇게 만들고 하는 여기 거구나. 있는 유전 정보를 이렇게 바꾸면은 철근도 씹어 먹을 수 있는 미생물로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것들. 야 이런 하고 거 있어요. 뭔가 좀 안경 알 없어도 멋있어 보인다 야. 하. 그렇습니다. 뭐띵 이런 거야? 약간 코난 같은 거 보면은 이 알 때 깨달았을 때 마취총 나가고. 근데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해성 플라스틱 만들 때 분해하는 친구나 분해되는 플라스틱 자체를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만들고 있다. 근데 진짜 근데 이 얘기 나오면서 난 느껴지는데 나도 이제 그 다음 이사를 갈 때는 이 가전제품을 어차피 다 버리게 될 거란 말이지. 왜냐면 굉장히 쓰던 것들이잖아. 연식이 애들이 이제 힘들어해. 저녁 때 막 이래. 막 맞아요. 맞아. 그래서 와카노면서 내가 알지? 열다 하다 밥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걸 다 버려야 되는데 진짜 이게 다 쓰레기란 말이야. 폐가전 가져가기 어렵고 이런 거 너무 오래돼서 그 진짜 네 말대로 이런 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진짜로. 그죠. 이런 기술이 나와가지고는 나중에 이사 갈 때는 진짜 그냥 딱 땅에 묻고 가도 괜찮은 그런 실력 뭐지 그런 기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진짜로. 왜 말을 왜 더듬지? 그런 거 사고 싶어서 사고 싶은 욕심에 그 욕심에.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상용화되려면 아직 너무나 먼 미래이긴 하고. 우리 애들. 결국 중요한 건 자기가 사가지고 오래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오래 쓰고 재활용 또 하고 재사용시키고 하는 게 이제 더 많은 제품, 새로운 제품들 새로운 제품들을 안 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살 때 좋은 거 잘 사서 결국은 그 다음번 오래 쓰고 자기가 쓰는 게 멈췄을 때는 다른 사람한테 주고 또 자기도 살 때 무조건 좋은 걸 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쓰던 거라고 하더라도 그치. 쓸만한 물건이면 또 가져다가 쓰고. 야, 오늘 뭐 집들이 왔는데 이제 신철 얘기도 듣고 오늘 또 성희 얘기도 듣고 하는데 우리 다음에는 너희 집 갈 때 그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그죠. 다음에 집들이 꼭 초대해라. 그때 내가 이제 맛있는 물 졸려 줄는데 지성이를 초대해줘야지. 지성이 잘 닦고 오시면 아유 상당히 닦아 봅니다. 상당히 샤워하자마자 와야 돼요. 뭔 소리 하십니까 지금? 당연히 그 하고 하지 그 뭐. 그쵸. 샤워는 하고 올 거다. 당연. 뭔 소리야? 깔끔하게 합니다. 저희 집에 와서 하지 말고. 너. 그게 제일 깔끔한데 사실. 그렇다고 하면 언제든 초대하겠습니다. 알겠어.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에는 신철 집에서 보는 걸로 하고. 좋습니다. 오늘 이제 들어가서 이제 또 다음에 또 봅시다. 근데 이거 한 잔만 주고 보내는 거예요? 이 정도 충분하지. 뭐 딴 거 더 안 줘요? IDH. 나가서 한잔 할까 그러면? 앉아시죠. 그럼 나가서 이제. 나가서. 가시죠. 갑시다. 야, 씨, 뭐 물어볼까 그러면은.